중등 아스펜 활용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입 부분의 콘텐츠 제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정리 부분의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부분, 그리고 덤으로 이렇게 전개 부분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생이 스마트 기기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건데 도입 부분을 1차 시하고요. 그다음 정리와 그리고 전개 부분에 조금 추가적인 거 학생 스마트 기기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되는가는 2차 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첫째 시간에 많은 것을 쏟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따에 대한 작은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이따는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교원 전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입은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꾸러미나 콘텐츠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이제 콘텐츠 만들고 꾸러미 만들고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학생들 배포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야야야 이따 가입해라 해서 이따 가입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URL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학생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URL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설계 부분 그리고 아스펜을 사용하는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지금 파워포인트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쭉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펜에 들어가서 저랑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들께서 아스펜을 이용해서 콘텐츠나 꾸러미를 제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그 전제에서 지금 완전 기초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따에 지금 현재 로그인이 되어 계신 분도 계시고 로그인이 안 되어 계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이따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위에서부터 왼편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보면 여기에 아이콘이 연필하고 이렇게 노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저작 도구 바로 가기 해서 아스펜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가 제일 처음에 여기 오른편에 보이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건 제가 이미 이 아스펜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창이 뜨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늘 처음으로 접속하시는 이제 아스펜에 들어가시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화면을 만나시게 돼요. 그러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여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새로 만들기를 하면 이러한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넣으시고 이제 파일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보관함에 저장되는 파일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제목을 넣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오늘 새로운 페이지를 구상해서 삐까뻔쩍한 페이지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이미 아스펜에 들어있는 기본 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숙달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만의 이렇게 템플릿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하고 제목 넣고 그리고 확인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도입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템플릿은 여기 아까 전에 새로운 템플릿 그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많은 템플릿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도입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학습 목표 1, 학습 목표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학습 목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폼이 도입 부분에 사용하기에 수월하여 이것을 선택을 해서 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뜨게 됩니다. 맨 왼쪽은 이것은 파워포인트하고 비슷해요. 파워포인트도 왼쪽에 보면 개요 같은 것이 쭉 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스펜에서도 왼쪽에 슬라이드, 저는 이것을 슬라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슬라이드 일종의 페이지, 템플릿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저는 슬라이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니까 슬라이드가 쭈루룩 뜨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두 번째 창에서는 저희들이 입력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적으로 입력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2번 창이 실제적으로 입력하는 곳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슬라이드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성 부분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인터랙션 같은 거는 이렇게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야 되는지, 지우개처럼 지워야 되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 아니면 다시 연필처럼 연필로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어를 집어넣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창이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맨 위쪽에 뜨는 그 입력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입력 도구와 기본적인 폼에서 입력 도구와 그리고 인터랙션 몇 개를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도입 부분을 만드는 부분을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보면 제가 여기 지금 페이지 7이라고 떠 있는 부분을 제가 이 교환을 만들 때 제가 또 쪼물락거리다가 이 페이지 7 부분이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페이지 7을 뜨는데, 이 페이지 7이 여기 보면 라벨이라고 이렇게 지금 페이지 7이라고 라벨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페이지 1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1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 페이지 1로 뜰 것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학습 목표 1이나 학습 목표 2 부분을 하나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요 첫 번째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미 이 템플릿 속에 그 텍스트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도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각각 알맞은 대주제, 뭐 중주제, 소주제 같은 것들을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이 템플릿 안에는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이 맨 오른쪽에 있었던 그 4번의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실 때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여기 1번에 페이지 속성 및 인터랙션 부분을 적고 페이지 창을 크게 해서 페이지 구성을 시작하기라고 해놓은 건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벌써 노안이 와서 창이 작아지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창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접어가지고 지금 화면빨이거든요. 젊어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괜찮으신 분은 그냥 작은 창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텍스트가 한 줄짜리 텍스트가 있고, 요쪽에 이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한 줄짜리 텍스트 모양이고, 멀티 텍스트에서 여러 줄로 나눠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줄짜리를 하면 아무리 많은 글자를 넣어도 한 줄로만 돼요. 글자가 점점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줄이 될 것 같으면 제목 같은 것을 넣을 때는 한 줄짜리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가늠할 수 있으니 한 줄짜리 텍스트 도구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줄로 될 것 같으면은 여러 줄 텍스트 도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상자를 클릭하시면 여기 속성 부분에 이렇게 이제 글자의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굵기라든지, 글자의 크기라든지, 밑줄, 기울어짐, 그리고 여기 이제 글자체들도 이렇게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이제 글자체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 부분도 같이 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항을 작성을 하시고 나면 학생들이 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답할 수 있는 공간을 꾸리실 때는 바로 답할 수 있는 공간을 넣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있는 도형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완전 각진 것도 있고 이렇게 둥근 것도 있는데, 둥근 것이 그래도 동글동글하니 아이들 마음도 둥글둥글해질 것 같아서 가운데가 이렇게 가장자리 모서리가 없는 요것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그 상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 상자가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잉크 붓는 모양이 여기 있거든요. 잉크 붓는 모양, 그리고 테두리 색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테두리의 굵기도 정할 수 있고, 테두리의 모양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잉크 붓는 모양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이 바탕색하고 적절하게 맞으시는 색깔을 선생님께서 넣으시고, 그리고 불투명도도 조절하시면, 이걸 0으로 만들면 색깔이 완전 투명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100으로 만드시면
완전 글씨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조절하셔서 이제 색깔을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돗자리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그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이 미디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되어서 있는 맨 오른쪽 맨 하단에 조금 후에 선생님과 저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역시 사각형의 이 스케치 패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이들이 손글씨를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딱 뜨면 이 스케치 패드 역시 이제 선생님들이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탕에 그 도자리 같은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는 0%로 만들어 주시면 그 바탕에서 만들어 놨는 그 표면이 그대로 다 보이기 때문에 0%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다 뜨기,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는 작성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작성할 수가 없고, 스케치 패드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만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손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요거를 이제 한 슬라이드에 여러 개의 문항이 만약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전시 학습 상황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문항이 2개나 된다라면 이거를 복사해서 역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이미지 자료 넣는 방법을 말씀을 이렇게 넣어놨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하려 그러면 답안을 이 상태로도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답안을 작성했는데 틀렸습니다. 그러면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워야 되잖아요. 자반 작성한 거를. 그래, 지우는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고,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시 작성하는 거 지우고 다시 작성할 수 있는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어는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작성하기, 지우기 이렇게 문장으로 명령어를 넣어도 되지만, 연필이나 지우개 그림을 넣어서 아이콘처럼 넣어서 학생들이 쉽게 이제 가독성 있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그림 자료를 넣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갑자기 생뚱맞게 이미지 자료 넣는 방법이 여기에 탁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료를 넣는 방법은 마찬가지 기본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여기에 지금 그 약간 하트 모양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하트, 이거 뭐죠? 이거 월입니까? 월? 요거 세 번째 있는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 요 네모칸 요 창이 딱 떠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요 세 번째 창이 또 뜹니다. 여기 팝업 창이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이미지 관리자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선생님들이 만드신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연필 그림이랑 지우개 그림을 제가 만들었냐면 아니고, 이 템플릿에 있는 거를 사용하거든요. 템플릿에 있는 자료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료니까, 그러니까 저작권에 저촉을 받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도 이 콘텐츠를 만들고 꾸러미를 구성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저작권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에 위배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무료가 아니고 저작권 프리가 아닌데 사용하면 이게 오픈 자체가 안 돼요. 이게 그 등재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컷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그려야 됩니다. 제가 그림판에서 그리든지 아니면은 제가 실제로 만들어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제 자연에 나가서, 저는 생물 선생님이니까 자연에 나가서 자연에 있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그림과 이제 영상과 그리고 음원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항상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시려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저작권에 이렇게 손 떨리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즘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중학교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반에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중학교에도 있었겠죠.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 초코우유 사주고 선생님 요거 좀 그려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면 아이들이 그 스마트 기기로 이렇게 정말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초코우유 사주고 선생님 요거 교과서 만드는데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해도 되겠니? 하면 아이들 오케이 선생님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그 방법 이용하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오토 드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그 오토 드로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사하게 비스무리하게 그려놓으면 그 스스로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니는 연필을 그렸구나, 너 지우개 그렸구나, 너 배 그렸구나, 너 집 그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딱 제 마음을 캐치하고 이렇게 딱 가끔은 엉뚱한 것도 그려 나오지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작권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께서는 이 템플릿에 있는 지우개와 아까 전에 보셨던 지우개와 그 연필 자료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뭐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실습하실 때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녀 발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시면 실습하실 때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명령어를 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사진 자료를 두 개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연필과 지우개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이번 차시에는 요거는 템플릿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이제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인터랙션이라는 이 두 번째 부분에 선생님은 클릭하시면 여기 0이라고 뜹니다. 왜냐하면 인터랙션 안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넣은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했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꺽쇠를 누르면 마우스를 갖다 올리만 해도 뭐 반응을 하게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탭은 이제 클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치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게 하겠다 하는데 아이들은 갖다 올리는 것보다는 터치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클릭할 수 있도록 해서 탭인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요 3번 창이 떠요. 그러면 이 3번 창에서 이제 요 아래 꺽쇠가 나오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첫 번째 단어들이 두루룩 뜨는데 그 단어들 중에서 동작은 change state 요거를 하셔야 되고 타겟은 스케치 패드 우리가 지금 작업할 것이 스케치 패드이기 때문에 스케치 패드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state는 펜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뭔가 뿌리는 작업을 하고 싶으면 스프레이 같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그러면 스프레이 모양으로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얘는 이제 연필로서 펜으로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명령어가 이제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지우개도 마찬가지 그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우개 탭을 누르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0인 이유는 제가 요때 지우개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우개를 클릭하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3번 창에 마찬가지로 Change State, 스케치패드, 이레이저. 제가 요 교환을 제가 그 자료실에 올려놨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운받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채팅창에 다시 그 교환을 보내드리면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후에 실습할 때 제가 말이 빨라서 막 빨리 가더라도 그걸 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이제 그러니까 동작은 체인지 스테이트, 스케치 패드로 가고 이레이저를 클릭하시고 완료 버튼을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필하고 이제 지우개가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 틀렸다. 그럼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요거를 내가 지금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 야인테 지금 이 지우개에게 이제 인터랙션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딱 정보가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제대로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고 이거 역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나 지우개 넣어야 되는데 스프레이를 잘못 넣었어요. 그러면 삭제하시고 다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이건 제가 손글씨로 개발세발 적어놨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이게 프리뷰를, 이게 에디트 창이 있고 프리뷰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에 보시면 이제 프리뷰를 누르시면 학생들이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뷰 창에 들어가셔서 하면 이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캄브리아 시대가 답이에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를 적었는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예전 만약에 이제 좀 지워야 된다. 그래서 지우개를 클릭해서 여기에 캄브리 C를 다 지웠어요. 캄브리 C를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연필을 클릭을 해서 제가 다시 캄브리아 C를 이렇게 캄브리 C를 지금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운 다음에 다시 작성하려 했을 때는 연필을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명령어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근데 학생이 성캄브리아 시대라는 전시학습 상황을 딱 떠올렸을 때 내가 제대로 했는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정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답이 꼭 필요한 전시학습 상황 확인도 있고 정답이 필요 없는 전시학습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정답이 필요한 전시학습 상황일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정답 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정답 페이지를 확인하지 나는 100%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 페이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링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링크하는 방법은 화살표를 넣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림 자료를 얻는 거는 제가 지우개하고 연필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글자, 텍스트 상자로 다음 페이지를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다음 페이지라는 걸 이렇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한 줄짜리. 그러면 요거를 딱 클릭하셔서 역시 인터랙션을 넣을 때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동작은 링크 투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몇 페이지 제가 정답 페이지를 2페이지에 만들 거라서 2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정답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정답 페이지는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이 페이지에 정답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프리뷰 창에서 다음 페이지를 누르시면 정답 페이지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일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흐르지 않고 1페이지에서 바로 5페이지로 갔다가 아이가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3페이지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링크 투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수월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정답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이고 전개 부분이나 아니면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도 선생님들이 정답 페이지로 이동 혹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 혹은 이전 문제, 뭐 3번 문제 확인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입 부분에서 정답이 없고 그냥 아이들이 이제 그냥 쏟아낼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 한번 다 적어볼래? 뭐 이렇게 적어보자 이렇게 되었을 때 혹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내용이 이렇게 뭐가 뻥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타이틀 1이나 타이틀 2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틀 2나 타이틀 2에서 선택하셔서 요 위에 있는 텍스트 상자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텍스트 상자를 구성하시면 되고 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뜹니다. 저랑 같이 실습하실 겁니다.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뜨면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본문을 입력할 수 있는 주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따에 들어오시면 여기 왼편에 왼편에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플러스 내보관함, 구독 채널, 그리고 즐겨찾기 이렇게 해서 저작 도구 있죠, 그죠? 선생님 저작 도구 지금 같이 한번 눌러볼까요? 혹시 안 되시는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저작 도구. 자, 저작 도구 누를게요. 저작 도구를 누르니까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여기 저작 도구 바로 가기가 있잖아요. 저작 도구 바로 가기 누를게요. 이건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처음 접속하시는 선생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이 하얀 화면에 요 위에 요것만 딱 뜰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여기 파일 클릭하시겠습니다. 파일 클릭하셨습니까? 그리고 새로 만들기.
그래서 선생님 이제 임윤찬 짱 뭐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수 파일 2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건드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 폼이 맞거든요. 슬라이드 폼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모는 종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새 템플릿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새 템플릿을 누르십시오. 자, 그랬더니 페이지 추가가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템플릿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학습 목표를 사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습 목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쭉 내려왔더니 거의 끄트머리쯤에 학습 목표 1, 학습 목표 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은 하늘색으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선택을 하셨더니 페이지 1이 있고 그 뒤에 페이지 2가 딱 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1번 페이지인 것처럼 꾸며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 1에 마우스를 갖다 대었더니 여기에 복제, 그리고 클립보드로 복사, 그리고 휴지통, 삭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삭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페이지 2만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페이지 2가 1번 페이지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요 속성에 가서 라벨에 페이지 2를 페이지 1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엔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뭐 어떠한 주제들을 가지고라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채우시지 않고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다 채우셔서 제출하시면 되니 이 부분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백스페이스 버튼을 누르셔서 내용을 지우시고 저는 오늘 물질대사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1 효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글자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자 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글 상자 버튼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나눔 고딕 그리고 이렇게 글자체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일단 볼드를 선택을 하고 나눔 고딕이 아닌 뭐 다른 글자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쭉 글자 크기를 올리시면 글자 크기가 커집니다. 근데 이제 이 효소가 흐소를 되니 이렇게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 색깔을 변경시키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잉크 버튼을 누르셔서 상자 안에 색깔과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색깔들을 선생님들께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꾸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글자 큰놈. 그 다음에 내용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주제들을 선생님들께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 역시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선생님들이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도 똑같이 다른 거, 뭐, 선생님들 어떤 주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도 적절하게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화면도 저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화면이 이렇게 가려지지 않습니까? 이 속성 부분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이 마우스의 스크롤 버튼을 이렇게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감이 떨어져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프리뷰 보시고 놀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글자를 크게 했었나? 이러시면서 놀라시면 됩니다. 그럼 수정하실 수 있어. 충분히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템플릿은 이미 이 아스펜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금 지금 제가 멀티 텍스트라고 이렇게 선생님들 화면에도 동일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텍스트 상자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얘는 지금 이 텍스트 상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뭐 지시문이 두 줄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멀티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삭제하시고 단일 텍스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멀티 텍스트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말을 이제 어, 어, 요소의 특징 세 가지를 나열해 보시죠. 제가 문제를 먼저 나열해 말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에 요소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간단한 거 뭐든 지난 시간 어제 봤던 드라마에 대해서 뭐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나열해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뭐라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 텍스트 상자, 이미 이 템플릿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서 글자는 맨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역시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 요게 지금 텍스트 위치가 위쪽으로 맞춤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이 텍스트의 상자의 크기를 어떻게 줄이시든지 간에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하고 상하에서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하고 요거는 지금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이 가운데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 정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적절하게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부가 갔는데 여기 지금 초록색 선이 보이니 이 초록색 선을 흰색 선으로 저는 흰색 선으로 바꾸어서 이게 문제에 대한 선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색을 넣으시고 싶으시면 문제에 대한 색도 여기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그 투명도를 네, 적절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좋게 선생님들께서 꾸리시면 되고 이제 학생들이 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는 이렇게 모서리가 없는 걸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멀티 텍스트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라운드가 되어 있는 사각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학생들이 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색깔은 우리끼리 한 색깔로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끼리 색깔로 일단은 그 정도의 색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원하시는 핫핑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선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 색깔 선생님들께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 색깔도 이걸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스케치 패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스케치 패드 어디 있다 그랬죠?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는 스케치 패드. 네, 맞습니다. 여기 쭉 내려오시면 미디어 애니메이션에 되어 있는 맨 오른쪽 귀퉁이에 여기 스케치 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클릭하셔서 여기에 이제 크기가 여기에 이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크기를 선생님들께서 밑바탕하고 거의 일치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 스케치패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큰 나무 트리 같은 것에서 뭔가를 작성해야 될 때 그 부분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잉크 붙는 거 있죠, 그죠? 잉크 붙는 데 가서 불투명도를 0으로 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서 밑바탕이 이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밑에 있는 그 바탕이 되는 부분을 안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실 때는 바로 스케치 패드를 이렇게 넣으시고 자체적으로 투명도에 대한 색깔을 넣으시고 투명도에 대한 색깔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라운드는 없다는 거죠. 여기 가장자리가 라운드가 되게는 할 수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
밑바탕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딜리트 키라든지 컨트롤 C, 컨트롤 V 키 다 먹힙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까지 하신 것을 선생님, 진짜 작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른쪽 상단에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프리뷰. 초록색 에디트 옆에 있는 프리뷰 보이십니까? 프리뷰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학생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마우스로 기질 특이성이다. 아이들이 펜을 들고 수업을 하면 좋겠죠. 그죠? 기질 특이성. 자, 기질 특이성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기질 특이성을 이제 썼는데 자, 저는 이제 마우스로 쓰고 있어서 여기는 안 써집니다. 여기는 안 써지고 여기 지금 스케치패드가 지정되어 있는 영역에만 이렇게 써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디트를 누르겠습니다. 에디트를 누르면 다시 편집 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이제 연필과 지우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그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 템플릿에 있는 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 템플릿 눌러주세요. 새 템플릿 클릭하시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칠판이 보입니다. 칠판. 이렇게 블랙보드 찾으셨습니까? 이 칠판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칠판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 칠판을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크기를 작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당겨서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작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보이십니까? 연필하고 지우개. 오른쪽 상단에 그 칠판 바깥에 연필과 지우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템플릿에. 그 연필을 컨트롤 C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노안 때문에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제가 좀 크게 키울게요. 선생님들께서 잘 보이시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노안으로 잘 안 보여서. 자, 일단 연필하고 지우개를 키웠습니다.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1번 페이지에 가져가서 컨트롤 V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왔죠, 그죠? 요거 아래로 제가 좀 당겨 내려오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3 클릭하셔서 지우개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지우개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건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요 연필하고 지우개를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땡겨오지 않으신 상황에서 이렇게 칠판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칠판 템플릿이 삭제가 되면 오류가 뜹니다. 여기에 이걸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거를 그림 파일로 그림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림 파일로 저장하시지 않고 이 칠판의 템플릿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사용하시면 이 칠판 템플릿이 맨 아래에 그냥 공백으로 같이 이 슬라이드 안에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삭제해 버리시면 이게 먹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림 파일로 넣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이 아스펜 그 파일 안에서는 호환이 되는데 요거를 삭제해 버리면은 이거는 더 이상 프리뷰에서 호환이 되지 않더라고요. 해서 두 개를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가 힘드시죠, 그죠? 자, 일단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제가 요 제가 보여주는 실습이 끝나면 제가 그 교환을 그 메시지로 보내드리면 그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필을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연필을 클릭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요 연필에 대한 명령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인터랙션을. 그래서 인터랙션에 가서 터치하는 거니까 탭이니까 탭 그대로 두고 플러스를 누릅니다. 자, 플러스를 누르니까 동작과 타깃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하나 더 있었죠. 그죠? 하나 더 있는 것이 이제 뜰 겁니다. 동작은 제가 뭘 했냐면 change state, 두 번째 있는 change state를 선택을 하시고 타깃은 스케치 패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놨는 게 스케치 패드밖에 없어서 그래요. 스케치 패드를 하시고 이게 스테이트는 펜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있는 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요 연필에 펜이 입력됩니다. 명령어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필 역시 지우개 클릭하셔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탭인 상태에서 탭으로 우리는 할 거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뭐 이렇게 드래그 스타트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은 탭 가장 쉽습니다. 탭으로 그렇게 하고 플러스 해서 마찬가지로 체인지 스테이트 그리고 타겟은 스케치패드 그리고 이번에는 이레이저 지우개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 그러니까 메뉴에서부터 한다 그러면 네 번째에 이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이저를 클릭하고 완료.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프리뷰를 눌러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연필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이 스케치패드의 명령어상 그냥 됩니다. 기질이라고 한번 할게요. 이제 기질 하고 이제 만약에 기질의 기자가 틀렸다. 지우개를 클릭하시고 이제 지워집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두를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모두를 지우는 방법은 페이지를 스와프만 해도 모두가 지워지거든요. 페이지를 스와프만 해도 지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써야 될 때는 그냥 쓰면 안 지워집니다. 이거는 이미 지우개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필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펜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연필로도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이제는 터치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의 디바이스에 우리가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정말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에디트 눌러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페이지를 정답 페이지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정답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복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복제 누르겠습니다. 복제 누르면 페이지 1-1이 이렇게 떴죠. 그죠? 요거를 클릭하시고 라벨을 2로 고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페이지로 보낼 거라서요. 2로 고치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요것은 2번 페이지입니다. 2번 페이지고 정답 페이지이기 때문에 연필하고 지우개는 필요가 없죠. 그죠? 삭제를 하고 그리고 스케치 패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텍스트 상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텍스트 상자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여러 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넣고 이제 1번은 기질특이성 두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도 선생님들께서 조절하시고 글자 크기도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글자체도 선생님들께서 조절하시고 그다음 굵기라든지 글자의 색깔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정답 페이지가 구성되면 이제 정답 페이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페이지 1으로 돌아와서 정답 페이지로 가는 명령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그래서 한 줄짜리 요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정답 페이지로 정답 이렇게만 적을게요. 자, 정답 페이지. 정답으로 가는 이것도 역시 글 상자를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색깔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명령어를 넣어 볼게요. 명령어 여기 탭에서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얘는 이제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링크 투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지금 정답 페이지는 이쪽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페이지 2를 누르시고 완료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게 명령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뷰를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프리뷰를 눌러서 정답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답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선생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와프를 하면 뭐 이동합니다라는 거 있었죠. 그죠? 이렇게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수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순차적인 것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정답 페이지가 2쪽이 아니라 3쪽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전개 부분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오가야 될 때 선생님들께서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보니까 5시 20분인데요. 10분 쉬어야 되잖아요. 10분 쉬어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10분 쉬는 시간 동안 작업을 하실 것 같아서 그 하나 더 있었잖아요. 물음표 들어가는 거. 그거만 잠깐 보여드리고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고 새 템플릿에서 쭉 내려서 물음표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타이틀 1, 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황금색을 선택할게요. 그래서 크기가 노안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창이 떴어요. 물음표 창이 돼서 안에 게 이제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 동기유발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해서 이거를 앞에 이 창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돋보기 창이 보이고 그다음에 본문 창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돋보기 창은 말 그대로 이 돋보기 가려져 있는 이 창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들이 구성하는 것은 본문창입니다. 그래서 본문창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뭐 자유롭게 소설해 보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늘 배울 것이 서프라이즈처럼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림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자료 들어가는 거는 뒤에 가서 덤으로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영상 자료까지를 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멘붕도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리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탭으로는 오른쪽 창이 뜨지 않군요. 탭으로 작업을 해보지 않아서 저도 오른쪽 창이 뜨지 않으면 그 입력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모두 뜨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실습을 하기가 상당히가 실습 자체가 힘드네요. 그냥 이제 보고 계셔야 되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그 교환 있잖아요. 이제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아스펜 시작할 때 맨 땅에 헤딩이었거든요. 정말 맨 땅 헤딩이라서 그걸 이제 이렇게 막 조작해보고 거기에 어떠한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적용해 가서 처음에 제가 콘텐츠 자료를 제작했을 때는 지우개 연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지우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자료를 제작할 때는 이제 그 연필하고 지우개를 그 명령어를 발견을 하고 첫 번째는 이제 저는 링크 투 페이지 그것만 이제 활용을 하고 정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만 활용을 했다가 이제 그 지우개하고 그 연필을 칠판에서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스펜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해 보시다 보면 그 이 활동이 있을 때 여기 어떤 명령어들,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를 선생님들께서는 더 잘 발견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멘붕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만들 때는 좀 더 수월하고 이제 세 번째 만들 때는 조금 더 약간 기교가 조금 들어가는 조금 더 세련된 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이렇게 저촉되지 않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 자료를 올릴 때 교과서에 있는 것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인데 거기 있는 것도 전체를 또 이용할 수가 없고 일단 중고등학교 거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림 자료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저희들이 새로 구성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제가 유전할 때는 우리 가족들 다 혀 말기 시켜가지고 입 모양만 다 사진 찍어가지고 가게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고 특히 그림 자료 같은 거는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학생의 초코우유 사주고 이렇게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일단은 이게 저작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저작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작권법은 항상 지키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 수월하실지 싶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특히 또 만들었는 거를 지금 이따에 등재를 하고 공유가 되는 상황은 정말 100%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실습 파일도 우리가 공유해서 볼 수 있거든요. 실습 파일을.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실습 파일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 자료를 활용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빨리 삭제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오픈되는 자료는 저작권에 항상 민감하게 제 생각을 이제 항상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정리 부분에 사용하는 그 오지선다 문항을 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림 블록 넣어서 이렇게 핵심 어를 아이들이 제대로 맞추는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업 마무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랑 그다음에 덤으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URL을 넣는 것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시와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로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이제 이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행을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화면이 꽉 차가지고 숨 막히시죠? 이게 이제 정리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그 역시 그 패들렛에서 새로운 패들렛에서 퀴즈, 단어 가림 긋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아이들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때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퀴즈 단어 가림 그 두 가지 색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새로 꾸리셔도 돼요. 새로 꾸리셔도 되지만 조금 더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만드셔서 꾸리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촌말로 딘다라고 하는데 디어버리면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걸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있는 거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상자는 바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께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회색 상자 있죠, 그죠? 회색 상자 부분은 이제 가운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1번 지분, 2번 지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지분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대한 거고 우리는 한 개의 지분만 사용할 거라서 2번 지분은 나중에 삭제하고 1번 지분만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본문의 내용을 적고 필요한 부분에 물음표 사각형 이미지를 옮겨 놓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쭉쭉 적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핵심어에 이렇게 이 블럭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 블럭들도 크기가 조절이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도 다 됩니다. 그래서 3개만 할 것인지 4개만 할 것인지 10개를 넣을 것인지는 하실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다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활용하시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림 블록을 물음표 있는 이 가림 블록을 복사해서 이제 문장을 적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환기할 때도 되고 제가 정리 부분에 넣었지만 전시 학습 사항을 확인할 때도 이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게도 충분히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활용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개의 페이지가 있었는데 저는 한 페이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다음 페이지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이며 종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림 블럭을 이렇게 넣어놨는 예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그림 자료를 넣고 아이들한테 학습반 내용 이제 분류해서 이제 정리할 때 이제 그림 자료 넣고 그 그림 자료들이 알맞게 이제 그 분류를 할 수 있는지를 연결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자료들은 그림 자료 넣는 방법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이 단추 모양들은 이 동그라미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스케치패드를 더 입혀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역시 지우개 하고 연필을 이용해서 응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리 단계에서 역시
형성평가식으로 할 수 있도록 꾸며 봤습니다. 요거는 그림 자료 넣는 부분이고, 이제 스케치패드도 우리가 해봤고, 그 다음에 도형을 넣는 부분인데, 도형은 그냥 넣어서 색깔하고, 색깔 단축 같은 거 선생님들 넣으시면 되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자료 넣는 부분은 한 번 더 상기시키 드리면 이렇게 요것이 이게 월광처럼 생긴 이 녀석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그림 자료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선다 문제 만드는 건데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제 그 콘텐츠에 만들어 놓을 때 정말 많이 헤매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이게 또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페이지에 역시 오지선다 이 황금색하고 바다색하고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그 텍스트 상자를 구성하시고 지금 여기에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 속성에서 가서 보면 여기 연필 모양 옆에 숫자 5가 적혀 있는 것은 다섯 문항이 지금 여기에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문항.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다섯 문항을 다 사용하셔도 되고, 두 문항만 사용하셔도 되고, 한 문항만 사용하셔도 되고, 열 문항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표가 만지면 띵동 이렇게 정답 그 효과음이 하나가 지금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음원 파일이 있으시면 선생님들께서 뭐 효과음을 다른 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팝업 창이 뜹니다. 이러한 팝업 창이 떠서 딱 보니까 탭, 문제,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보기 5. 그래서 오지선다가 있고 맨 오른쪽에 정답이 몇 번으로 내가 할 것인가가 이제 선택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꺽쇠로 해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휴지통 모양으로 문제를 내가 한 문제만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네 개는 삭제하면 되고 내가 문항수를 더 늘릴 거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잘 안 보이시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문항 정도를 이렇게 첫 번째 문항은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두 번째 문항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남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Q1, Q2 이렇게 탭에 Q1, Q2 이렇게 탭 오른쪽 상단에 보면 탭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Q1, Q2로 그대로 두셔도 되고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렇게 만약에 문항 1 아니면 1, 2, 3, 4 이렇게 혹은 A, B, C, D 이렇게 역시 요게 또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부분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직접 타자하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타이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을 여기에 입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선다 5개에도 이제 입력을 하시고 정답이 지금 제가 보기 4번을 정답으로 만약에 이게 요거는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건데요. 이 세팅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수정하시면 되는데 내가 정답을 3번으로 하고 싶으면 3번에 정답을 넣으시고 여기에 정답은 3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항을 구성하신 다음에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반드시 OK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OK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설정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두 개로 제가 예를 들면 이것도 쭉 당기 내리면 여러 줄의 문장들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세포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 곳은 세포질인데 예를 들면 4번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를 이제 구성하고 1번, 2번으로 이걸 수정했는 것들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뷰 창에서 Q1, Q2가 1번, 2번으로 이렇게 바뀌었는 것이 보이고 1번은 제가 정답 체크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가 나오거든요. 2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에 했을 때 답은 일단 이건 틸라코이드 막이에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을 클릭을 하면 이제 클릭을 하고 여기서도 정답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 정답 확인하면 여기 이제 맞으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간단하게 형성평가 단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지선다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문제만 구성하면 아까 전에 요 창에서 한 문제를 다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에디트 창에서도 내가 제대로 됐는지 프리뷰 창을 안 가고 에디트 창에서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 다시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한 문제일 경우에는 여기 에디트 창에 다 넣으시면 다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더블 일이 되죠. 그죠? 더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하고 했을 때의 모습, 요 정답 수정체인데 이렇게 나오고 이 다음 문제는 역시 이런 오지선다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탭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제가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글자에 인터랙션을 넣어가지고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에 뭐 기상청 날씨 누리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막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지금 제가 활용하는 사이트는 없는데 만약에 선생님들마다 뭐 사이과라든지 이렇게 뭔가 뭐 어떤 예체능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이트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될 때 이렇게 인터랙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상자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글상자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탭에서 탭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동작은 링크 투 URL을 선택하시면 돼요. 링크 투 URL을 선택하시고 타겟은 New tab or browser를 선택을 하시면 그렇게 이제 선택하시면 여기 URL을 넣는 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 주소창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저 요거 지금 영천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를 제가 연습을 해서 영천고등학교 홈페이지로 URL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수업할 때는 제가 그, 기상청 날씨누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학생들인데 그렇게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이 아닐 때는 그냥 아이들인데 그 URL 주소를 불러주고 아이들이 찾아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클릭하면 바로 연동이 되니까 그런 점이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투 URL, 타겟은 new tab or browser 그리고 인터넷 주소를 선생님들께서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에 요게 이제 기상청 날씨놀이 제가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또 못 들어오는 아이들이 또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텍스트 자체를 그 주소창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인터랙션입니다. 링크 투 URL, 유튜브 브라우저 그리고 여기 날씨누리 홈페이지 주소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프리뷰 창에서 이걸 클릭하면 바로 날씨누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구성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 들어가기 전에 학생의 스마트 기기에서 보여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이 먼저 에듀넷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URL을 받아도 에듀넷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학생이 에듀넷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선생님들께 링크 주소를 학생에게 안내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식적인 그 클래스 그 사이트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로그인 상태일 때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꾸러미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 꾸러미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꾸러미 상태로 가니까 콘텐츠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창이 이렇게 학생들이 뜨고 전체 화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실습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따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에듀넷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그인 되면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이고 이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따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이 창에 머물러 계시죠, 그죠? 이 창에 머물러 계시죠? 이 창에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그 블럭으로 가렸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시면 이렇게 퀴즈 단어 가림 1, 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러면 이제 요 제가 지금 여기 꺼놔서 그런데 여기 얘는 지금 페이지 6번에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 잘 보시면 야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그죠? 1번, 5번, 6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저의 창에서는 1번, 5번, 6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번째 있어서 6페이지가 아니라는 거죠. 요게 좀 달라요. 6번째 있어서 6페이지가 아니고 얘는 입력될 때 6번째로 입력된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복사되면 다시 1, 2, 3 이렇게 가고 얘는 그냥 제가 여기에 템플릿을 넣을 때 6번째로 들어간 녀석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위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1, 2, 3, 4, 5, 6을 맞추실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혹시 이 창이 그대로 남아 있으시다면 페이지 번호를 3번으로 저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6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럼 페이지 3이 지금 2개잖아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맨 끝에 10번으로 멀리 보내고 6번을 4번으로 4번 페이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화면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지문에 대한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지문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에 대한 두 개의 문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한 개만 할 거라서 1번 지문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도 괜찮고요. 그 편지도 괜찮고 뭐라도 한번 적으셔서 실제로 한번 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가려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지문과 2번 지문에서 선생님들께서 빠져나오실 때 이렇게 빠져나오실 수도 있고 이 바깥에 있는 이 개요표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럭을 못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더블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이 블럭이 안 잡혀 이렇게 돼 있을 때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럭들은 이렇게 내가 나중에 위치할 곳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빼놓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이 글, 이 글자들을 이제 한 세 줄만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글자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져 있으면 가림 블록으로 가릴 때 이렇게 좀 애로 사항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가림 블록으로 가릴 녀석은 조금 비워 놓습니다. 이렇게 좀 여유 공간을 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글자의 모양을 또 바꾸시고 싶고,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멀티라인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작게 텍스트를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 효소 부분은 나는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상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텍스트 상자를 넣고 효소 부분만 새로운 텍스트 상자 안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넣는 텍스트 상자 여기 있죠. 이렇게 효소 그리고 글자색은 빨간색으로 가림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가리시면 됩니다. 이 레이어
그 제가 넣는 텍스트 상자가 이 레이어 위쪽에 있어서 아마 이 얘가 이 가림 블록이 요 레이어보다는 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방 제가 넣은 텍스트 상자는 요 가림 블록보다 더 위쪽에 레이어가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층이 위층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글 상자를 삭제하고 제가 지금 넣었습니다. 그러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제대로 되었는지를 선생님 프리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면 나머지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고 이 부분만 지금 제가 건드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화작용에 좀 모두 이렇게 소리와 함께 이 소리 들리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그 두 번째 레이어를 저희들이 두 번째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을 클릭하면 2번은 저는 첫 번째 줄을 바꿨는데 두 번째 층에서는 제가 두 번째 그 레이어에서는 제가 첫 번째 줄의 내용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만 제가 이렇게 가림 블록들을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두 개의 문항으로 이렇게 탭을 두 개의 탭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것 같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더 추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만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로 돌아가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하실 수 있겠죠, 이거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지선다, 오지선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번째 넣은 거라서 지금 페이지 7이 떴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로 제가 자꾸 라벨을 바꾸는 이유는 나중에 링크 페이지 이동할 때 제가 라벨을 바꾸지 않아 가지고 막 뒤죽박죽 된 적이 있었어요. 뒤죽박죽 이게 이제 PPT에 파워포인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슬라이드가 자동적으로 1, 2, 3, 4, 5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막 명령어들을 넣었다가 이게 뒤죽박죽 돼버린 적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슬라이드를 사입하신 다음에 이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일치하도록, 순서대로 일치하도록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멘붕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지금 이게 잘못됐나.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에 문제 데이터, 여기 연필 모양 있죠, 그죠? 처음엔 전 이것도 못 찾아가지고 정말 헤맸거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연필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눌러봤더니 자료들이 이렇게 탁 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문제를 집어넣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막 만지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1, 선생님들도 같이 문제 1, 문제 2, 문제 2, 문제 2번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3, 4, 5번은 그대로 놔두고 첫 번째 문항을 한번 첫 번째 문항 지금 정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정답 문항을 선생님 1번으로 한번 수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여기 1번에 정답을 넣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정답은 2번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항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은 지금 저 2번 문항에서 그 글자가 1번 문항도 그렇고 2번 문항도 문항이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당겨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문항을 다 제대로 구성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신 다음에 반드시 OK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저 OK 버튼 누르지 않고 나와서 또 멘붕 온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데 의외로 간단한 부분에서 제가 실수를 해서 만든 자료 다 날려서 지금 제가 두 개의 문항을 구성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맨 땅에 헤딩일 때는 이때도 헤딩이었습니다. 황당해서는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찾아야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랬는데 프리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문항을 구성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면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 클릭하면 ABOC 혈액에서 표현형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 되도록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1번을 클릭했다. 정답 확인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이 2번으로 이렇게 바로 나와버려서 이건 조금 아쉽지만 이제 정답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디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형성평가할 때 학생들 간단하게 한차시 수업을 끝내고 이렇게 할 때 활용하면 이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제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링크를 넣어서 이렇게 홈페이지로 가는 방법을 한번 학교 홈페이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의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바로 링크로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새 페이지를 하나 넣어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텍스트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 텍스트 상자에 링크를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탭에 플러스를 넣으시고요. 아니면 선생님들 그 새 페이지 넣기 하시면 템플릿에서 블랭크 페이지 하나 넣으셔도 됩니다. 이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앞에 있는 이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은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406을 넣고요. 407은 삭제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너무 허덕서거리 해서 선생님들 보시기 많이 제가 여기에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템플릿을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템플릿 바탕화면부터 해서 이렇게 나중에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안에 하나를 더 집어넣으셔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지금 사용하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저희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여기에 제가 한번 URL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보이시라고 제가 좀 크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인터랙션에 들어가셔서 플러스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URL을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보면 링크 투 URL이 있습니다. URL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뉴 탭이나 브라우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 새로운 탭이나 혹은 브라우저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주소 선생님들 뭐 어떤 홈페이지다. 근데 학교 홈페이지가 가장 편하시겠죠. 그죠? 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컨닝해서 저도 넣을게요. 선생님들께서 검색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한번 넣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그러면 검색을 좀 하도록. 기상청 날씨놀이로 어쩔 수 없이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넣으셔도 됩니다. 치지 않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어떠한 것이 입력됐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넣냐면 제가 날씨놀이로 그 링크 주소를 넣을 수도 있지만 날씨놀이 홈페이지 넣습니다. 그러면 프리뷰에 가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날씨놀이 홈페이지 URL을 아까 전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홈페이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돌아올 수 있겠죠. 선생님들은 학교 홈페이지로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에디터로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URL을 넣어가지고 이동하고자 하는 그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활용 이 교과서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바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셔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바로 그 주소를 넣어서 그렇게 새로운 탭으로 바로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어, 어, 말씀드려야 될 것들은 얼추 다 지금 한 것 같고 제가 그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몇 개의 자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리뷰 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한번 보관함에 있는 것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금방 하셨던 거 있죠, 그죠? 금방 하셨던 거를 선생님 여기 일단은 선생님들 보관함에 저장해 놓으시는 그래도 첫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에 내 보관함에 저장 한번 눌러 주십시오. 내 보관함에 저장. 내 보관함에 저장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 보관함에 저장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내 보관함이 있어요. 이따로 돌아오시면 내 보관함을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에 내 보관함 잠깐만요. 내 보관함으로 갈게요. 내 보관함 바로 가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아직 꾸러미를 만약에 이렇게 저장하지 않으셨다면 꾸러미 없으실 거고 만약에 콘텐츠도 이미 이 이따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콘텐츠 제가 스스로 작성하지 않은 콘텐츠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콘텐츠 보관함을 클릭하시면 금방 하셨던 것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럼 여기 이제 등록 자료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공개 신청이나 수정이나 삭제나 공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공개 신청을 눌렀을 때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오케이 사인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습했는 것은 이제 공개 신청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실습 연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물딱거렸던 것들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올려놨던 이제 공개까지 다 처리됐던 것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펜 자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 자료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자료들도 선생님들이 올려놓으시면 그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요런 것들. 이렇게 이거는 누룩 곰팡이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거. 이것도 제가 사진 찍은 거.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자료들을 선생님께서 평상시에 많이 가지고 계셔야 그
자료를 제작하셔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나누어서 사용하실 때 괜찮습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은 요거랑 요거는 이 있다에 이미 있어서 담은 자료가 이렇게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정리하기에서 이렇게 가림 블럭을 사용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화면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음표를 넣어서 처음에 화면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제 실험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들이 처음부터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이제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우는 것도 이렇게 지우는 것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으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연필하고 지우개 등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자료를 제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콘텐츠들을 검색해 보시면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